세무사 2차 시험 세무회계 버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없다는 의견도 있죠. 저는 일단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세무회계에서 버릴 부분을 고르면은 인생을 버리는 거다, 고시 생활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버리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유예생이라면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회계에서 버릴 부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엔 다 공부하시더라도 급하면 버려야죠. 세무사 2차 시험 커트라인은 보통 50점대에서 형성되고 당연히 고득점을 해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버리는 부분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공부할 능력이 되는데도 처음부터 일단 냅다 버리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일단 최대한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버릴 부분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사 2차 시험은 연속 감점을 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버릴 부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회계에서는 이미지처럼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큰 자료를 주고 여러 가지 물음을 물어보는 식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이미지처럼 나오면 물음 1이 틀렸을 때 1부터 3까지 다 틀려버리게 됩니다. 즉 연속 감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버렸을 때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버리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자면 연속 감점을 피할 수만 있다면 버릴 부분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수험생들은 버릴 부분을 정할 때 본인이 어려운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연속 감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버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연속 감점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가 연속 감점을 유발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보통 문제집의 종합 연습 문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습서에는 작은 단위로 나눠진 문제와 실전처럼 만들어진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단원 뒷부분에 종합 문제를 수록해 놓죠. 그 종합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틀리면 연속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속 감점이 안 되는 부분에서 버릴 부분을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버릴 부분을 찾는 분이 계시던데 당연히 그 말은 아닙니다. 공부하시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합격할 수 없겠다 싶고 버릴 부분을 정해야 한다면 이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세무사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